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종목 리포트로 함께 종목 공부해보는 시간 보고 리포트입니다. 월요일 아침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FC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분석해보는 게 좋을까요? 준비해 오신 보고 리포트 제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대비 투자 필수 소비재가 답. 필수 소비재가 답이다라고 해주시네요. 이마트 살펴볼 거고요.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선방하는 업종을 좀 꼽아보자면요. 사실 요즘에 이제 뭐 미국 증시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고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시기가 악재라고 하면 악재일 수 있는데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저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짝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업종들을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제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선방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하면 필수 소비재, 의류, 헬스케어 업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한테 사실은 이제 저희가 판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용 상승분에 대한 것들을 전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영업이익이나 마진율을 그대로 이제 방어할 수 있다라는 뭐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존의 과거에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그 기준금리 상승이랑 같이 동행했던 적이 총 3번 있거든요. 이 3번이 2000년대 한 번, 05년도에 한 번, 그다음에 10년도에 한 번, 이렇게 총 3번이 있었는데 네. 2000년도에는 뭐 이제 기존의 뭐 지수 상승분 대비해서 화장품, 의류, 은행, 건강관리, 필수 소비재 이 순서대로 좀 주가가 상승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5년도에는 필수 소비재랑 화장품, 의류 순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년도에는 필수 소비재 또 화장품, 의류입니다. 같네요. 네, 이 세 구간에서 모두 상승한 업종 자체가 필수 소비재랑 화장품이랑 의류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이랑 의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4분기 실적 발표에도 괜찮았어요. 뭐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뭐 의류 관련해서 F&F도 그렇고 네. 뭐 앞으로 조금 주가가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필수 소비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유통,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4분기 실적도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올라가는 상승폭도 굉장히 낮았을 뿐더러 뭐 기존에 이제 정고점 대비해서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조금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생각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해봐야 할 업종이 필수 소비재, 화장품, 의류다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종목은 이마트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이마트 가지고 왔는데 뭐 안 좋은 얘기부터 하자라고 하면 뭐 4분기 매출액은 좋았습니다. 6조 한 8천억 정도 나왔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760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10% 정도 떨어진 수치고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마트가 사실은 이제 구 스타벅스 지금 SCK 컴퍼니라고 이제 사명을 바꿨죠. 근데 이제 뭐 G마켓 글로벌 자회사랑 뭐 스타벅스를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기존 사업부가 정말 실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하면 80%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라고 이제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마트 기존점 매출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3차 백신 휴가를 하다 보니까 뭐 유급 휴가 그러니까 네. 인사 비용이 조금 증가했고 뭐 이제 쓱닷컴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SS닷컴이 사실은 이제 몸집을 많이 불려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에만 400억 정도인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0억 원 정도가 적자였다. 근데 이제 올해도 사실은 적자폭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네,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마트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는 그다음에 새벽 배송에서 이제 쓱닷컴이 또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선례가 있죠.
쿠팡이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는데 뉴욕 증시에 들어가면서 자본금 5조 원을 조달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외형 성장이 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을 판가름하는 잣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스타컴 자체가 지난해 순 매출이 1조 4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15% 정도 상승한 수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10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유상증자 소식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한 사모펀드가 추가로 3천억 정도를 추가로 증자를 했는데 이거는 향후 성장성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은 할인점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스타컴이 올해 상장할지 내년에 상장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올해 상장을 기준으로 이제 최대한 맞춰가고 있는 중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상장 모멘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보다도 올해 이제 2분기 때 그 통합 멤버십의 론칭이 아마 계획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통합 멤버십이라는 게 G마켓, 스타컴, W컨셉, 그다음에 이제 저희 스타벅스 이게 통합으로 다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교차에서도 쓸 수도 있고요. 온오프 통합에서도 이제 공동 프로모션에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분기가 되면은 신세계 그룹사를 전체에서 통합 멤버십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때쯤 되면 모멘텀이 조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월급은 대부분 사실은 사는 게 힘들어서 조금 동결이 될 거예요. 직장 내에서도. 네. 근데 쓰는 거는 많이 쓰잖아요. 그다음에 그쵸.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대출로 인한 원금이나 이자 상환 비율도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리오프닝주 하면 여행주가 항상 꼭 들어가는데 사실은 해외여행이 갑작스레 늘어나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는 사실 대부분 국내 여행으로 대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여행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19년도, 20년도 초반까지 보면은 가전제품 수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코로나 초기에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마트가 고가 라인이라고 하는 가전제품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리오프닝 때 가전제품 수요가 또 반대로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마트 지금 들어가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호재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가 기존에 이제 전고점이 18만 원 정도이긴 했지만 최저 12만 6천 원 찍고 이제 지금 살짝 올라가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 중이라서 네. 목표가는 한 17만 원, 손절선은 한 13만 원 정도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마트로 살펴봤습니다. 스타컴 관련 이제 성장성 가장 크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가전제품 매출 증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다는 점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17만 원 잡고 갈 거고요. 손절가 13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길건우 FC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